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 원자 모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선행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양빛이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파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시광선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자, 과시광선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빛을 과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존재하죠. 무지개색인데요. 이 가시광선 바깥 연령에도 빛이 존재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존재하는데요. 가시광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자외선 많이 들어봤죠. 적외선 바깥쪽은 뭐 라디오파 이렇게 있고요. 자외선 바깥쪽은 엑스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보호의 원자 개념에서는 이 세 가지 빛의 개념만 좀 알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빛을 얘기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큰 것은 누구일까요? 네, 자외선 영역이 더 크죠. 적외선보다 자외선이 큽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외선이 더 자극적이고 우리의 망막이라든지 피부를 손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크게 되겠죠. 자, 에너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어떨까요? 예, 에너지가 작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에너지의 크기와 똑같은 개념으로 파장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파장의 개념을 선생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물결을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물결을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어깨와 어깨 사이,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골과 골 사이의 길이도 파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장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진동을. 자, 위에 거와 아래 걸 비교했을 때, 파장이 짧은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파장이 길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에너지가 커 보이나요? 네, 물론 1번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좀 진동이 더 세밀한 것이 에너지가 많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많겠고요.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그 말은 즉슨 에너지가 큰 쪽 자외선은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진동수는요? 예, 진동수는 많죠. 그리고 갈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짧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 관계, 파장, 진동수 관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러더포드 모형에서 보호 원자 모형으로 어떻게 제한되게 됐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중심을 뭐가 회전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발모의 수소 선 스펙트럼 때문입니다. 자, 수소선 스펙트럼이 그러면 선생님 왜 이 수소선 스펙트럼 때문에 이렇게 모형이 제한되게 되었나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입니다. 전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연속합니다. 전자는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나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요, 전자의 위치가 불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껍질에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껍질과 껍질 사이 이 부분,
자, 요 공간 이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에 따르면. 자, 그러면 전자의 위치가 연속적이란 말은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값 역시 연속이지 않을까요? 모든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는 모든 에너지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자의 위치가 제한적인 불연속적인 것은 전자의 에너지 값이 어떨까요? 예, 위치가 불연속이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른 에너지가 값이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전이가 일어나는데요. 전자전이란 말은 전자의 위치 이동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값이 바뀌는 건데 전자전이는 이렇게 모든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죠.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전자전이가 이렇게 에너지 값이 부분적으로 끊어지죠. 그죠? 전자전이가 연속적이고요. 역시 전자전이는 불연속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냐 하면 연속, 불연속이란 말은 자, 요 녀석 자, 이런 형태의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다면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 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 값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발머의 수소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타났죠.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선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불연속이니까 전자전이가 불연속이구나. 에너지 값이 불연속이란 말이네. 그러면 혹시 전자의 위치가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지고 특정 에너지 값은 가질 수 없는 불연속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보어가 발머의 수소선 스펙트럼을 착안해서 이렇게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